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을철 식중독 중에서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이 가장 많았다는데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은 생채 등 채소류와 육류였고, 살모넬라 식중독은 계란말이 등 달걀 조리식품, 김밥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가을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요. 조리 중에 달걀이나 생고기 등을 만졌다면 꼭 다시 손을 씻고 조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먹기 전에 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상한 것 같으면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조리도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고, 육류를 조리한 도구 등을 세척할 때는 식재료나 조리된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변을 미리 치워야 합니다. 혹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요. 집단으로 증상이 발생했을 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꼭 음식 조심하시고 또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지키셔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와 상주시 가족센터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상대로 한국어, 한국문화 법률 교육을 올해 12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평생학습원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문화 법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상주시는 이번 교육사업을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1인당 연소득이 2,974만 원 이상 되는 우수 외국인에 대해 인구 감소 지역 내에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상주시는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 사업이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 내외의 우수 외국인 인재를 조기에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해서 관내 기업체의 안정적인 동력 제공과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이 한국어 교육 등을 희망할 경우 상주시 가족센터로 연락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은청면에 소재한 은자골 탁배기 전정에서 상주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주최로 장애인단체장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장애인단체 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상주시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도자 및 종사자 5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워크숍을 통해 상주시 장애인단체 임직원 상호 간 친선 도모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각 단체 간의 이해력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기회균 등 확보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최근 이안면 4개리와 공건면 1개리 총 360가구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안면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의 본공사를 착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설계 용역,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지역의 기존 마을 상수도는 수질이 불량하고 가뭄 시 용수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을 통해
총 관로 22km를 확장해 물공급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남원동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이 모여 추석맞이 남원동 관내 저수지 제방 제초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남원동 관내 저수지는 총 8개소인데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매년 저수지 제방 정비를 통해 무성이 자란 잡초 및 잡목을 말끔히 제거해 누수 여부 확인 등 지역민들에게도 깨끗한 경관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남원동 새마을 지도자회는 하천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과 잡목 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가시박은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고 주변 식물을 휘감고 자라 토종식물의 생육을 방해해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한 외래 식물인데요. 가을이 되면 씨를 품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시박 유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에 남원동 새마을 지도자회 회원 12명이 참여해 하천 일대 가시박 유목을 뿌리째 뽑아내고 베어내며 번식을 막으면서도 잡목 제거와 주변 쓰레기 줍기 등도 진행했습니다. 계림동에서는 환경감시단이 북천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환경감시단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불법 투기 폐기물 우려 지역 점검,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활동 등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계도 홍보를 위해 매월 주기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활동에서는 북천변 일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등 북천변 일대의 환경 정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화북면에서는 2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 강사를 통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총 6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한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관련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지급액의 1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동문동에서는 동문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SNS 활용교육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SNS 활용교육은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의 일환으로 5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수강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12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교육은 사진,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기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을 다루며 경력 단절자, 농업 경영인, 소상공인 등 개인 브랜딩에 필요한 주민들에게 자기 개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칩니다. 끝으로 혁오의 러브야 들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